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감사원이 KTSSM을 죽였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급속하게 강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엊그저께 이제 폴란드로 실어낸 KTSSM 그 천무 발사대에 통합되어 그 호마르케이죠. 그 발사대 이름이 이제 폴란드명은 호마르케이의 600mm짜리 직경 600mm짜리 KTSSM 그 발사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이제 수출한 게 되고, 이게 이제 이미 천무를 탄도미사일 빼고 로켓만 가지고 수출해 놓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하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도 KTSS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미국이 왜 오케이 해야 되냐면 미군 GPS, 군용 GPS가 들어갑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보면서 야, 얘가 이렇게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니까 얘가 유럽 정세나 또는 중동에 있어서의 군사지정학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또 우리의 삼축 킬체인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문재인 감사원 때 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KTSSM 1이 뭐고 2가 뭐고 또 이게 지금 폴란드에 수출한 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오늘 그걸 전부 이제 말하자면 그 세세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한없이 기술적인 걸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먼저 결론부터 딱 짚고서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결론 파트 앞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 다 건너뛰고 끝에 가서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우습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는 좀 건방져서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여다보니까 물건이더라고요. 일단 로켓 그 밀어주는 힘이 세계 최강급입니다. 보다 무거운 탄두를 보다 멀리 보낸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아타킴스는 얘에 비하면은 구덕들이에요. 아타킴스보다 한 160km 정도, 160%, 1.6배 정도의 그런 그 추진력을 최소한 갖고 있다. 이렇게 전 생각되고요. 거기다 가성비를 따지면요. 이 아타킴스의 그 2022년도 가격이 한 발에 147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얘가 한 발에 6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타킴스의 41%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쏴 보내는 힘은 160%인데 가격은 41%다. 이거 엄청난 그 가성비죠. 그 다음에 명중률이 좀 그 기적적이에요. 공산 오차가 2m인데 미국 아타킴스의 공산 오차가 9m입니다. 그러니까 아타킴스보다 이 그 폭이, 그러니까 직경 그 폭이 그러니까 2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거죠. 이게 일단 명품이에요. 명품입니다. 분명히 명품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KTSSM 엄청난 명품인데, 그런데 얘가 이렇게 명품 만들어 놓고 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거야? 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몇 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지부진했던 거랑도 이유가 좀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호마르케이라고 폴란드에 납품하면서 최초로 천무 발사대 통합형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얘를 발사했는데, 예,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KTSSM의 발전은 사거리가 아닙니다. 사거리는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두 무게가 얘가 500kg나 되기 때문에 탄두 무게를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추진체를 집어넣게 되면 사거리는 퍽퍽 들어갑니다. 사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얘가 고정형이냐 아니면은 천무에 통합되어서 이동형이 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KTSSM이 고정형이다. 그걸 KTSSM1이라 그럽니다. 고정형이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 그 상용 GPS를 우리가 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복잡한데 미군의 군용 GPS를 안 씁니다. 지금까지는 안 써왔어요. 상용 GPS를 쓰는데 상용 GPS는 오차가 크잖아요. 그 상용 GPS에 오차를 수정해주는 그 보정 센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발사대 주변에 지상에 설치를 해두는 거예요. 아마 뭐 한 두세 군데 설치하겠죠. 이 보정 장치, 지상에 고정 설치하는 보정 장치, 이거를 GBNS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 그러니까 지상 기반 항법 장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상용 GPS를 그 신호를 보정해 주는 애입니다. 얘가 땅에 붙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발사대도 땅에 고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 6월에 이 GPS 신호 보정을 위한 위성, 카스 위성이 발사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용 GPS를 사용하면서도 위성 신호를, 보정 신호를 받아서 좌표를 보정할 수 있거든요. 이동성이 실현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용 GPS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 미군 통제를 받지 않는 무기란 얘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국내용은 그게 이제 과제고, 그러니까 상용 GPS 쓰려면은 계속해서 미군 GPS가 아니라 미군 GPS를 미국이 허락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워낙 민감한 지역이어서 상용 GPS를 쓰려면은 카스 신호로 그 위성 신호로 보정을 하면 이제 천무 발사대에 싣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게 핵심 과제다. 말하자면은 무슨 뭐 사거리 연장,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제가 오늘 나중에 왜 사거리가 쉽게 연장될 수 있는지 그걸 다 밝혀드릴게요. 국내 이제 언론이나 이제 밀리터리 평론가들은 자꾸 사거리 연장 쪽에 이렇게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거리는 굉장히 쉽게 연장되고 또 연장돼야 돼요. 얘가 잘 빠진 물건이라서. 자, 국내용은 그러면은 국내용은 이동형을 만드는데 상용 GPS를 쓰려면은 위성 신호를 써야 된다. 카스 위성 신호를. 그러면은 이거가 된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돼 있다고 봅니다. 수출용은 미국도 이걸 원하고 고객도 이걸 원해요. 미군 GPS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컨트롤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치명성이 강한 무기라. 이걸 이제 미군 군용 GPS를 밀리터리 GPS, 그래서 밀 GPS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오늘 스토리가 이제 핵심은. 근데 여기에 이제 얽힌 얘기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KTSSM은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히 봐야 되는데요. 출발이 저주와 아군이 꽉 낀 아이고 유산됐습니다. 사산됐던 아이입니다. KTSSM-1은. 그래서 이게 좀 도대체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언제 배치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뒤져보면 말이 다 오락가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감사원이 뒷다리를 잡았는데요. 이 감사원이 세상에 무기의 사상을 감사를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는 이게 워낙 빨리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 일어났거든요. 예산을 받지 않고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서 국방부가 다른 예산 항목에서 전용해서 추진을 서둘렀었다고요. 그건 감사가 정확해요. 그건 MB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거고요. 그건 뭐 쉽게 고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감사원이 왜 니들 맘대로 한국형 고정식 GPS 보정 시스템 GBNS를 썼는고 미군 GPS를 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기 체제의 기본을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고 박근혜 정부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2017년 마지막 해 1월 달에 트럼프가 들어섰고 트럼프는 정신머리 없었고 트럼프 들어서자마자 2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그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할 수 있는 한국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GPS 사용 허가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GBNS라는 희한한 방법을 쓴 거예요. 지상에 보정 그 안테나 세워가지고. 그래서 얘가 고정식이 됐던 거예요. 오바마가 그 엄청난 친중인데 지구에서 가장 중국을 생각했을 때 가장 민감한 지역인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미군 GPS를 준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MB 정부 때 저 개발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 때 한 거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냥 그때 깔았어야 돼. 원래는 2017, 18년에. 근데 안 깔은 거예요. 감사원에서 뒷다리를 딱 잡은 거지. 야, 니들 마음대로 말이야. 고정식 GPS 보정 시스템? 그 족보도 없는 거 그런 거 만들어서 한 거야? 그 족보도 없는 거 만들어서 저기 공사노차 2m에 집어넣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적적 공사노차 한 거예요. 그거 말이야. 족보 있는 걸로 바꿔야 돼. 미군 군용 GPS로 바꿔. 저는 감사원을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 못 하겠죠. 이제 그 업무가 그 시효가 지났을 거지만. 하지만 도대체 누가 주도해서 저런 일을 벌였는지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게 고정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정식 보정 시스템에 묶여서 천무발사대의 통합이 못 되죠. 천무발사대는 이동식이니까. 그런데다가 2018년에 한화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KTSSM-1이 윤석열 정부 출범 때까지 사실상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자, 제가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세요. 이건 한화가 주요지만 또 거기 그 부품들 이런 건 또 한화가 협력사로부터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과 관계된 뭐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한화라든지 관련 기업의 연구자라고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발표는 누전에 의해서 뭐 불이 났습니다인데 뭐 조금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야, 이거 간첩 세상 되더니 간첩이 불질렀나 보다. 이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야, 이거 KTSSM 몰아붙이다가는 길에서 비명 행사하겠다. 그래도 그거 다행이지. 집안에 강도 들어와서 일가족 살해하면 어떡하냐.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섬찟하다니까요, 이거. 물건이 워낙 잘 나와 놓으니까 그냥 온갖 군데에서 뒷다리 잡고 저주하고 그냥 그러니까 죽은 아이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사산을 시켰다고, 유산을. 그런 느낌을 주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이게 다시 살아나서 한반도에서도 효자고, 그리고 유럽도 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이 만약에 야, 그거 사우디, 오만, 뭐 저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뭐 수출해도 돼. 거기 GPS 우리 GPS 꼽아서 수출해. 우리 군용 GPS 오케이 해줄게. 이러면 거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괴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얘가.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맨날 뭐 중국 비판하고 중국의 그런 관계된 군사지정학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좀 그렇죠. 제가 봐도 제가 뭐 유튜브 사장이라도 지사장이라도 여긴 광고 안 줍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 감사원이 뒷다리 잡을 때 그 명분이 뭐였어요? 야, 그거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고정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듣보잡 이상한 그 신호 보정 안테나 세워갖고 주변에 세워서 그거 뭐 좌표 그 수정한다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말이지.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말이야. 제대로 된 그 미군 GPS 칩 써. 그거 저 미국이랑 상의해. 그러면 미국이랑 상의하는 걸 개발자 엔지니어가 하겠어요? 천만에요. 국방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위는 자기들이 잡고 있지. 문재인 정부가.
그거 상의할게. 이메일 이번 주에 보내는 거 늦었네. 아유, 또 이번 주도 늦었네. 아, 이번 달 늦었네. 아, 이번 봄은 놓쳤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미군 또 GPS를 쓰면 미국한테 코가 껴야거든요. 미국에 야 그거 띄우지 마 하는 날엔 못 띄운단 말이에요. 그 매일 코드값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 6월에 GPS 보정위성을 띄우고 이게 또 하나인가가 더 떠요. 이게 전체 3개, 토탈 3개인가 띄우거든요. 그 저기 정지 궤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일대에서는 그냥 상용 GPS 값을 보정해서 쓰면 군용 GPS만큼 성능이 나와요. 그걸 미군한테 뭐 오케이 안 받아도 여차하면은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가 응징 보복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지. 국지전적인. 예, 그리고 듀얼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용은 카스, 뭐 미국이 오케이 하면 국내용도 미군 GPS도 고려해보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선택폭이 넓어진 거예요. 국내용은 카스, 수출용은 미군 GPS. 이렇게 듀얼 모드가 카스, 미군 GPS의 듀얼 모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할 만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었던 기업이나 뭐 국방부 관계자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겠어요? 화재까지 났는데 생각지도 못할 거 가지고 감사원이 무기의 사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꼴까지 봤는데 야, 윤석열 정부 저 제대로 가겠어? 안 갈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 또 이상한 정부 들어오면 이거 개발했다가 또 공장 불타고 뭐 이상하게 또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츠러들죠. 물론 그 화재가 뭐 누전에서 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특히 이렇게 민감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극도의 보안을 그런 프레셔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음모론적인 상상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풍조가 퍼졌냐면 그 KTSSM 말이야. 그 직경 말이야. 600mm 말이야. 이만한 거. 너무 크잖아. 미국 요새 400mm로 가고 있어. 그 프리즘. 우리도 이제 KTSSM2는 말이지. 프리즘 해야 돼. 400mm. 그래야 여러 발 쏘지. 좀 직경 작으면서 말이야. 날씬하게 하면 많이 가고 좋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딴 데로 옮겨버리는 거지. KTSSM은 안 보고. 안 보고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뻥 터지고 사우디 뻥 터지고 폴란드 뻥 터지고 특히 폴란드 요구가 밀어닥치면서 미국이 폴란드 600mm 직경 600mm 이만한 거 KTS SM1 그거에다가 미군 GPS 꼽아가지고 그거 천무에서 쏘도록 하세요. 라고 오케이를 딱 때려주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 그 카스 위성이 올라가 놓으니까 한반도일 때는 카스 위성에 신호 가지고 보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 파는 건 미군 군용 GPS 채워서 팔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객 쪽에서는 뭐 이 정도 물건 써야 되니까 당연히 미군이랑 얘기해야 돼. 우리가 미국이랑 얘기해서 GPS 칩 받도록 해줄게. 우리 미군 GPS 달아서 천무에서 쏘게 해줘. 그리고 우리 그 프리즘 그 미국에서 새로 만든다는 거. 걔는 말이야 그 무슨 말라깽이 같이 뭐 직격이 400mm에다가 뭐 날씬하기만 해서 말이야. 걔는 많이 뭐 실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역시 힘이야 한 방이야. 야. 그래도 뭐 보내려면은 직경이 한 600mm는 돼야 되잖아.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끝이 오히려 좋아졌죠. 예, 문재인 감사원, 좀 이상한 걸로 뒷다리 잡은 거 끝이 좋아졌습니다. 예, 당신들 소원대로 수출형은 당신들 소원대로 미군 GPS 달게 됐고요. 내수용은 미군 GPS 달아서 미국 컨트롤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보정 위성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뭐 당신들 얘기했듯이 족보도 없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보정 방식은 일본에서도 쓰고 다 쓰니까 보정 위성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도 좋고 카스 방식으로 가도 좋고. 저 지금 맥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맥주 땡기네. 네. 날도 더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이 KTSSM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군 아타킴스요.
우리가 아타킴스 그거 300km 가는데요. 이 사거리만 갖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300km 갈 때 탄도 무게 얼마예요? 이걸 물어야 돼요. 네. 227kg입니다. 에? 그럼 아타킴스가 탄도 무게 우리 KTSSM은 500kg인데 아타킴스가 그 급에선 몇 킬로 갑니까? 예, 탄도 무게 560일 때 128kg밖에 못 갑니다. 우리는 탄도 무게 500일 때 무려 200kg를 갑니다. 560에 128kg 가는 애가 힘이 좋겠어요? 500에 200kg 가는 애가 힘이 좋겠어요? 당연히 500에 200kg 가는 애가 힘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200kg인지 220kg인지 아무도 몰라, 사실은. 한국이 워낙 엄살을 떠는 나라예요, 이런 문제는. 저런 미사일들은요, 발사 각도를 세우면 오히려 많이 갈 수 있어요. 왜냐? 있는 연료를 갖고 빨리 탄도에 올라가야 되거든.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요, 어떤 구간을 로켓을 안 쓰고, 그러니까 미사일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이 맞겨루게 하면서 얘가 지구 궤도랑 같은 걸로 샥 하고 도는 거거든. 그래서 발리스틱이에요. 그래서 탄도예요. 이 구간을 갔다가 떨어질 땐 또 자연낙하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탄도미사일들은요, 한 1분 정도 상승 때만 로켓을 뿜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그래서 오리지널 탄도미사일 중에는 처음에 수직으로 띄웠다가 중력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때부터 포물선거리는데, 가만히 KTSSM 그게 이제 오리지널 발사 방식이에요. 거의 수직으로 띄웠다가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m쯤 올라간 다음에 방향 틀어서 쭉 45도로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저 KTSSM 쏘는 거 보세요. 바로 45도로 쏘잖아. 45도? 누가 알아? 45도인지. 40도일 수도 있어. 그럼 500km 탄도에 40도 쐈는데 190km 왔어. 그럼 오케이. 그 45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저거에, 자, 일단 500kg에 500kg을 무게를 200kg만 간다고 쳐도 아타킴스보다 이게 세대가 좀 다르구나. 기술이 다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직경은 오히려 작아요. KTSSM이 600이야. 저는 610이고. 직경이 1cm 작다고요. 길이는 같아. 4m, 4m. 총중량 보세요. 아타킴스는 1670kg 나가는데 얘가 1500kg밖에 안 나가잖아. 중량이 10% 작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애예요. 그런데 훨씬 많은 짐을 지고 훨씬 멀리 갈 파워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숫자를 보시라고요. 참고로 미군 PRSM은요, 쟤는 직경이 확 줄어들어요. 430으로. 요만한 거예요. 직경이.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만한 거예요. 자동차 핸들 직경. 보통 자동차 핸들이 한 450 될 겁니다. 길이는 4m 같아. 직경이 줄면 저 단면적이 절반 44%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0에 44%를 때리니까 667kg 나오더라고요. 무게가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훨씬 작은 애예요. 그 대신에 얘는 철학이 뭐냐면 경량 탄도를 멀리 보낸다예요. 그래서 경량 탄도가 91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0km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컨셉이 다른 물건이에요. 컨셉이. 예. 그래서 뭐 프리즘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중량탄도 뭐 200km, 300km, 500km를 웬만큼 보내는 그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냐. 아니면 경량 탄두를 멀리 보내는 게, 왜 그러면 이게 날씬해지면요. 길이는 같은데 이게 직경이 3분의 2가 돼서 단면적이 44%로 확 줄면요. 날씬한 거 아니에요. 멀리 가죠, 쉽게.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거.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날씬하고 가늘수록 굉장히 멀어져요, 사거리가.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예요, PRSM, 프리즘은. 그래서 거리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물어야 돼요. 야, 그 거리 갈 때 탄두 무게가 얼마야? 그리고 전체 중량이 얼마야? 아타킴스의 전체 중량? 보니까 1670이네. 우리보다 10% 무겁네. 그런데 560kg짜리 탄두 채웠을 때, 꼴랑 128kg. 저거 80마일이거든요. 80마일일 겁니다. 1.6. 예, 딱 80마일. 마일로 저 숫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게 원래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야, 좀 더 멀리 보내야겠어. 아, 탄두 줄여야지. 그래서 탄두가 227km로 줄어들고 그때 300km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세대 오래된 기술이에요, 저거. 미국 아타킴스 그렇게 좋은 기술 아닙니다. 한국 KTSSM이 훨씬 낫습니다. 미사일 자체만 보면. 근데 쟤는 이때까지 아까 문재인 정부가 뒷다리도 잡고 또 그 이동형 발사 차량에서 통합되어 있질 않았었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지평을 열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는데 지금 자탄두를 내장한 자폭 드론을 그 탄두에다 집어넣겠다는 거거든.